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와 모두에게 익숙한 이름, 바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물론 스티브 잡스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애플의 창업자, 혁신의 아이콘, 천재 사업가를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빛나는 성공을 거뒀는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1살에 애플을 창업했던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창고에서 시작해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短기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 시절 그는 젊고 에너지가 넘쳤고 자신감도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쫓으며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요. 당시 애플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시도했지만 판매 성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경영진과 주주들은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애플에서 해고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직접 창업한 회사, 그것도 자신의 이름처럼 여기던 회사를 떠나야 했던 기분이 어떨지요?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그때를 가리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면 대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실패 속에 주저앉아 좌절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두 번째 선택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애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잡스는 애플을 떠난 뒤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나 다 아는 픽사도 인수했죠. 픽사는 나중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같은 작품들이 픽사에서 탄생했어요. 당시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도전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실패 이후 그가 가졌던 열정과 자유로운 마음가짐은 그에게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후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넥스트가 애플에 인수되면서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스티브 잡스는 미숙했고 자신의 결정만이 옳다고 믿던 사람이었죠. 실패와 새로운 도전을 거친 스티브 잡스는 더 성숙해진 시각과 리더십을 가지고 애플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하게 되죠. 과거의 실패는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팀원들과 협력하는 방법,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실패를 겪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잡스가 자신의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도전 속에서 기회를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계기로 실패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시 세상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길 바래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를 심어줬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